많은 분들이 불륜을 관계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불륜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정말 관계 중독인가요? 그 이야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륜 이퀄 관계 중독? 절대 아니고요. 관계 중독 중에서 일부의 관계 중독이 불륜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일부의 관계 중독이 다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독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들어보셨죠? 그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다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그죠? 저녁에 맥주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진 않고 알코올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안 된다거나 가족이라든가 회사에 또는 돈을 버는 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럼 그때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가 일 중독이죠. 이 일 좋아한다, 나 일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이 일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정이 있다고 하지. 근데 일 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정도 내팽개치고 내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안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장도 안 가고 일에만 매달려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일 중독자예요. 정상적인 일을 일로서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건강한 사회생활을 회피해서 일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 중독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클럽에 1시간씩 매일 간다고 해서 운동 중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있는 분이죠. 하지만 운동 중독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건강한 사회생활을 회피해서 운동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하고 여행을 잡아놨어. 그런데 나는 운동한다고 여행을 포기해. 내 아들이 학예회를 가. 그런데 나는 헬스클럽에 가느라고 내 아들 학예회에 가지 않아. 이런 여성분들 실제 있습니다. 운동 중독이에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중독이 아니라 운동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피해서요. 성중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와 잠자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맨날 하고 싶어. 성중독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분하고 사이가 좋은 거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성중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를 회피해서 매일 유흥업소에 다녀. 집에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맨날 매춘업소를 다녀. 성중독자예요. 회사에서 번 월급을 유흥이라든가 성을 사는데 다 써버려서 건강하게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 성중독자예요. 단순히 성을 좋아한다고 성중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륜을 했어. 불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불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 불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도 버려. 불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도 버려. 이런 사람들은 불륜에 중독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행위 자체를 중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진짜 잘못된 접근이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또는 사회생활을 포기하는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중독으로 진단을 내릴 때는 그 중독적 행위를 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있을 때 중독이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행위만으로 중독을 내리진 않아요. 불륜은 관계 중독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 중독은 총 5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통제, 두 번째가 복종, 세 번째가 자기 부정, 네 번째가 낮은 자신감, 마지막이 회피예요.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바람 못 펴요. 통제형 관계 중독자들은 내 자식, 내 남편한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구속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과 내 남편을 구속하느라 다른 남자 볼 겨를이 없어요. 두 번째, 복종형 관계 중독자들은 내 배우자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자 없으면 죽는다고 납작 엎드려서 제발 나 버리지 마세요. 막 전화해서 여보 빨리 들어와. 나 당신 없으면 죽어.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핍니까? 바람 못 펴요. 세 번째, 자기 부정형 관계 중독은요. 나한텐 그런 욕구가 없어 라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예쁜 사람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외로움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외로움을 느꼈을 때 예쁜 사람을 만나면 바람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부정형 관계 중독자들은 나 외로움 없는데? 이러고 살아요. 실제 외로움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나 외롭지 않아. 나는 그런 욕구가 없어. 나 예쁜 여자 안 좋아해. 이 일종의 자기 마음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거죠.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없는데? 나 누구 안 사랑해도 되는데? 나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외도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네 번째, 낮은 자신감의 관계 중독자인데 낮은 자신감, 그 사람들은 뭘 혼자서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이럽니다. 이걸 선택하면 이게 손해고 저걸 선택하면 저게 손해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일종의 그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심한 사람들은 낮은 자신감의 관계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도요, 좀 용기가 있어야 펴요. 그 나쁜 짓도 용기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무슨 바람을 피겠습니까? 5번째, 회피형 관계 중독자들. 이들이 바람을 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회피형 관계 중독자들은요,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다른 것들에 중독됩니다. 회피형 관계 중독자들의 애착 패턴은 쉽게 말하면 밀당하는 패턴이에요. 그들이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고, 그들이 다가왔을 때 내가 도망간다. 그들이 멀어지면 내가 쫓아가고, 그들이 다가오면 내가 멀어진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밀당하는 거예요. 밀당하는 거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그건 회피성입니다. 또 하나의 그 회피형 패턴 중에 가장 많은 게 짜증 유발자예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괜히나 화나게 하는 사람들 만나죠? 나한테 틱틱거리고 나의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얘하고 대화만 하면 얘한테 막 짜증이 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분노 유발자, 짜증 유발자, 회피형 관계 중독자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회피형 관계 중독자는 항상 거리를 둔다. 그들이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지만 그들이 다가오면 내가 멀어진다. 그리고 짜증을 유발한다. 그럼 건강한 애착이 될까요? 안 되죠. 말 그대로 애착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문제가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어디로 도피해서 푸냐면 술, 도박, 운동, 일, 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불륜입니다. 외도를 굳이 관계 중독에 비유를 하자면 회피형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고, 그렇다고 회피형 관계 중독자들이 다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피형 관계 중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사회생활을 잘 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불륜을 한다고 다 회피형 관계 중독은 아니에요. 회피형 관계 중독자들은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손쉬운 방법을 찾아요. 게임에 빠진다거나 채팅에 빠진다거나 또는 뭐 영화에 빠진다거나 또는 동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연애 안 하고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서,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나 고양이 키운다고 다 관계 중독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빠져있다. 회피형이죠. 그들이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회피형 관계 중독이냐 알아보는 방법은 역시 건강한 관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들어볼게요. 바람을 피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회피형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바람을 피우는데 내 아내하고만 사이가 안 좋아. 밖에서는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굉장히 건강한 사회생활하고요. 밖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있어요. 근데 내 아내하고만 사이가 안 좋아요. 이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바람은 피우는데 내 아내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밖에서도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고립돼 있어요. 사람들도 안 만나요. 사회적 존중도 못 받아요. 일도 열심히 안 해요. 후자 쪽은요, 회피형 관계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해결하는 해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지만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대인관계 맺고 있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하고만 사이가 안 좋아서 바람이 났다. 그거는요, 나하고 궁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럼 궁합만 맞추면 그 사람은 바람을 안 핍니다. 궁합만 맞추면 된다. 그 사람이 결핍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왜 다른 여자를 찾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나와 궁합을 맞추면 된다. 간단하죠? 그런데 후자 쪽이에요. 내 남편은 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밖에서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사회생활도 열심히 안 해. 돈도 잘 안 벌어. 사회적으로 무시돼. 그런데 계속 번 돈 가지고 딴 여자한테 다 쓰고 다녀. 그러면 회피형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사람은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혼 못 하겠는데요? 내 남편이 회피형 관계 중독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혼을 못 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또한 관계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복종형 관계 중독 진단 기준 제일 첫 번째, 위험한 상황에서 너무 오래 버틴다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바람둥이 가정에 소홀하지 않고 돈도 하나도 안 벌어주는데 왜 삽니까? 거기에 이렇게 충성적으로 매달려 있으면 내가 복종형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나 또한 회피형 관계 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또한 회피형이면요, 남편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 생각을 안 해요. 또는 남편과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내가 외로우면 다른 사람과라도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혼하고 딴 놈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별로 맺고 싶지 않아. 내 남편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하고 버티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종형이나 회피형 관계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면 남편이 아무리 바람둥이라도, 남편한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혼할 수 없는 겁니다. 오셔서 치료받고 가세요. 회피형 관계 중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릴 때요,
많이 혼났거나 방치돼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피형 관계 중독의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사랑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로워서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받을 자신감이 없어. 따라서 사랑받는 자신감을 키우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좀 키우셔야 회피형 관계 중독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회 속에서도 사랑받고 집단 속에서도 사랑받고 내 아내한테도 사랑을 받으면서 바람을 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